어린 왕자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던 작가가 1943년 미국에서 발표한 소설입니다. 현실에 얽매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메마르고 공허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인간적 가치들, 삶의 진정성과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명작이지요. 우리는 크면서 한 번은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작가가 직접 그린 특별한 이미지의 그림들과 함께 참 좋은 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어린 왕자는 작가의 말대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다시 만나볼 때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면서 감동이 더해지는 좋은 책이지요. 어린 왕자를 따라 한 송이 꽃이 있는 작은 별에서부터 지구의 먼 저쪽 사막까지 우주적 차원의 여행을 하고 나면 마치 내가 하나의 작은 별이 된 것처럼 영원히 정결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어린 왕자와 함께 아름다운 영혼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작품 속에 나는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고 모두 모자라고 말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숫자를 더 좋아하는 어른들은 순수한 아이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문제에 얽매여버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전체를 흐르고 있는 작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작 부분입니다. 내 그림을 몰라주는 어른들, 그리고 그림보다는 공부를 하라고 충고하는 어른들의 말에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 왕자가 나타나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조르지요. 나는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어린 왕자로부터 자신의 별과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별을 떠나 여행을 하며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의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양을 그려주는 과정에서 비행기 수리에 바쁜 나는 몇 번 그려준 양 그림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 왕자에게 대충 상자를 그려주고 그 안에 양이 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뜻밖에도 이 양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양이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어린 왕자의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지요.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르고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정성을 들이던 장미꽃과의 소소한 갈등을 겪고 자신의 별을 떠나 이웃에 있던 별들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의 신하도 없음에도 권위만 내세우는 왕.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해 주기만을 바라는 허영꾼.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술만 마신다는 술꾼. 소유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가. 아무것도 없는 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가로등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점등인. 책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지리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해 어른들은 정말이지 아주 이상해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의 마지막 7번째 별인 지구에 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막으로 오게 된 어린 왕자는 지구에 이르렀는데도 사람을 도무지 볼 수 없어서 놀라고 있을 때 뱀을 만나게 되지요. 사막에서는 외롭다고 말하는 어린 왕자에게 뱀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외롭지 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어린 왕자는 사람들을 찾아 높은 산에 올라가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를 향해 외쳐보지만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말을 반복하는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별도 다 있군. 아주 메마르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가혹한 별이야.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이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우리 집엔 꽃이 한 송이 있었지만 항상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넓은 장미정원에 이르게 된 어린 왕자는 5,000송이도 넘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고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슬퍼하며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여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여우로부터 길들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남을 여우의 명대사들도 빛나고 있지요. 만일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될 거고 너에게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될 거야. 내가 날 길들이면 내 생활은 환해질 거야. 여느 발소리와 다르게 들릴 발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내 발소리는 음악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난 빵을 먹지 않아. 나에겐 밀이 소용이 없는 거지. 밀밭을 봐도 난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게 슬프단 말이야. 하지만 넌 금발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길들이면 기막힐 거야. 밀밭도 금빛이니 내 생각이 나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봐. 내 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단다. 그리고 여우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마침내 어린 왕자는 깨닫게 되지요. 세상에 장미꽃은 많지만 자기에게는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책임이 있으니까. 여행 중의 이야기를 다 마친 어린 왕자는 나한테 꽃 한 송이 때문에 별들은 다 아름답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것이 어디엔가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물을 찾아 나서 나와 어린 왕자는 마침내 사막에서 샘을 발견합니다. 비행기 엔진 수리를 다 마친 나와 사랑하는 장미꽃이 있는 자기 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는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헤어지기 전 나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말하지요. 어린 왕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따라 별들은 다 달라요.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고 그 별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로서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하늘을 보며 어린 왕자와 양과 장미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을, 모든 것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것인지를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린 왕자와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음이 좀 맑고 순수해진 느낌이 드시는지요? 사람은 모두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와 진실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도 약해지지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언제까지나 어린 왕자인 이유는 어른들이 어린 왕자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어린 왕자 또한 언제까지나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끝끝내 순수와 진실의 별을 지키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어 행복합니다.